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깨달음의 공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제가 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면 찰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찰나가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들으면 찰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나를 알려 그러면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들어봐야 되는지 상세히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나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 일상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내가 기분이 언짢은 일이 많이 생기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나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 왜 신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왜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마음이 안 들 때 그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평소에 기분이 좋을 때는 돌아봐도 잘 모릅니다. 항상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언짢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내가 왜 기분이 언짢아졌지?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거기에는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상대가 내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속으로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럴 때 항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에 맞는 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상대 입장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 생각만 하게 되면 화도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을 날 때마다 왜 화가 났지? 왜 짜증이 났지? 이렇게 계속 돌아다 봐야 됩니다. 돌아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점차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했네. 이렇게. 또 내가 너무 바라는 마음만 많이 가지고 있었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라는 마음이 많을수록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심이 많을수록 짜증과 화가 나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돌아다 보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많구나, 욕심이 많구나, 상대를 이해를 못하고 내 생각만 했네, 이렇게 자꾸 돌아다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하면 짜증부터 먼저 나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면은 내가 이러고 있네, 내가 욕심이 많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 좀 줄여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도 싫고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면은 내가 무슨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많이 보다 보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그전에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상대의 이런 행동은 화가 나고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던 걸, 상대 입장에 서면, 이런 면도 있겠구나. 내가 욕심이 많구나. 하고 자기를 스스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씩 자신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하나씩 고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고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항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습관이 생겨요. 항시. 그런데 우리를 보통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모든 게 맞기 때문에 상대한테 나무라도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상대를 나무라게만 나무라지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나를 돌아다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났네.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네. 내 마음이 기분이 좋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마음자리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내 마음이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하고 있네. 우리는 태어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바라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상식과 지식으로 모든 그런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욕심과 그런 습관이 꽉 채여 있어요. 채여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자꾸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자리를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이 난 줄 알고 생각이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놀러 가면 좋겠다, 모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난 줄 아는데 생각 이전에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도 하고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똑똑하네, 나는 바보네, 나는 못생겼네, 돈도 없고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자리를 아시면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찰나를 깨달음으로 들어가려면 찰나를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에 존재를 합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찰나를 보지를 못하는데 마음을 자세히 자꾸 나를 뒤로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보고 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이 살아가는 게 이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내가 이 마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간이 순간순간이 우리 몸이 변하죠. 암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되고 물을 먹어도 내가 되고 뭐든지 섭취를 하면 물이 내가 되고 밥이 내가 되고 고기가 내가 되고 다 내가다는 겁니다. 물이 그냥 밖에 있을 때는 물이고 음식도 밖에 있을 때는 음식인데 내가 그걸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섭취를 하면 바로 나 자신이 돼.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찰나로
내 몸에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우주 만물이 다 찰나로 변하고 있는 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그 찰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이 시간이라는 찰나라는 이 시간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이 변하는 이 짧은 순간에 내가 존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욕심지길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좋다 나쁘다를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정말 딱 알아채면 내가 이 정말 짧은 시간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좋다 나쁘다 할 시간이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내가 변해가 있는 나지 똑같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내가 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집착이 떨어져요. 정말 짧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알면 정말 집착이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집착을 하고 있네. 집착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를 자꾸 돌아다보면 나의 모습을 자꾸 돌아다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면 어느 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존재를 한다는 걸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자각을 하고 나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좋다 나쁘다가 사라지고 남을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어져요. 찰나에 존재하면 그 찰나에는 원래는 죽음도 없습니다. 삶도 없고 없는데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시간에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